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필리핀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필리핀의 해양 영토를 중국이 침범했고 필리핀 함정과 중국 함정이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치닫았고 이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 스카보로 암초를 점거해버리기까지 했죠. 여기서 중국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스카보르를 점거한 뒤에 주변에 있는 7개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았던 크기의 작은 암초 위에 중국은 무려 75,000제곱미터 크기의 인공섬을 지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1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2개의 항구와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건설했습니다. 필리핀에서 480km 떨어진 이 인공섬은 말레이시아에서 550km, 중국에서는 무려 1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죠. 이에 참다 못한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 유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며 이러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어떠한 정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정 해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자격이나 권한도 없다.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어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했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 어부들의 이 지역에서의 어업을 막지 못했다 라며 너무나도 명확하게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의 활동가들은 PCA의 공식 결정에 격렬하게 환호하며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최근 이 결정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필리핀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만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다. 중국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필리핀 해병대를 팔라완 해안가에 보내면 그들은 출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순항미사일을 맞아 이미 폭파됐을 것이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며 남중국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립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 세계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쟁탈전이 예상된다.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했다 라고 밝혔고 중국도 이러한 필리핀의 요청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중국과 필리핀은 상호 원조를 통해 전염병 방지와 관련해 양국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이다. 중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필리핀은 가장 먼저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필리핀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해 5,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총 GDP의 무려 13%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5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이기 때문에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국가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교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프랑스의 사노피 등의 백신의 최종 개발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백신을 나눠 갖자는 국제 공조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미국은 2조 원을 들여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 중인 백신 1억 회분을 미리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화이자에게도 1억 회분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미국 제약사들로부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이렇게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싹쓸이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백신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의 차례는 언제가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마다 관광 수입 40조 원의 기회비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530만 명이 넘는 필리핀 관광업 종사자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양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해상 운송로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빙 돌아가게 되면 운송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기회 비용이 뒤따르게 되죠.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 물량의 무려 30%가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있고 수입 에너지의 경우 90%가 이 지역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지역의 통과를 제한하게 되면 현재 주유소에서 리터당 1,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순식간에 1,600원, 1,7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겨울 기간 동안 한 달에 30만원이 나오던 난방비가 40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나눠주며 코로나19를 겨우 극복했는데 또다시 5천만 국민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일본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18.9%인 반면 일본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단순하게 오로지 미국에만 100% 의존하며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아베 내각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두 국가 모두 적으로 돌리지 않는 데 성공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유학생 또는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비자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하게 막은 중국이 이처럼 입국을 완화해준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답전을 통해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께서 위로전을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한국 일부 지역에서도 폭우와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 이 기회를 빌어 위로의 말을 전한다. 라며 이례적인 수준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죠. 애플, 닌텐도, 델 등 무려 5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나 인도로 옮기겠다는 파격 발표를 한 가운데 중국에 지어진 수십조 원 규모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마저 한 번에 탈중국 러시를 감행하게 된다면 중국은 코로나19 1차 확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림을 받았던 아이폰 11이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로 출시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시 당일 15시간 동안 고객들이 밤을 새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아이폰은 5G를 지원하지 않지만 유일한 LTE 플래그십 폰이었고 전작에 비해 가격을 낮춘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 지문 인식이 뚫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아이폰 11의 흥행에 속이 쓰릴 수도 있었지만 삼성에게 뜻밖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1의 OLED를 삼성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1의 흥행 호조로 인해 계획 대비 10%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당초 계획 대비 360만 대가량 늘어난 3,700만 대가량의 OLED 패널을 애플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OLED 패널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가는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원을 기록한 것을 두고 디스플레이 사업 실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6.5인치 대화면 OLED를 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700에서 800만 대 패널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G 이노텍은 애플의 최대 카메라 모델 공급업체로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에 적용된 트리플 카메라를 포함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이노텍은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2조 8,905억 원 가운데 카메라 모듈 등 광학 솔루션 부분 매출이 1조 4,96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애플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7% 수준인 1조 3,502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애플은 삼성, LG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1의 흥행은 애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플은 그동안 경쟁사인 삼성과 LG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애플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에 2조 원을 지원하기도 했고, 최근엔 중국 BOE에도 아이폰용 OLED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OE는 전세계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용 OLED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86.37%, BOE가 8.45%, LG 디스플레이가 3% 순이었습니다. 중국산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에 비해 단가가 약 20% 정도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중국 BOE와 거래하려 하는 것은 수급 안정성을 위해 다각화하고 부품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BOE가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 화웨이가 차기 스마트폰에 BOE OLED 패널을 채택하려 했으나 막판에 삼성 디스플레이로 변경했습니다. BOE 패널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화웨이가 BOE의 물량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OLED 패널 기술력이 국내 기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LCD 패널 기준 수준은 한국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OLED 패널에서는 2-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를 포기하고 OLED에서 격차를 벌이기 위해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때 애플의 제품 생산은 한국 기업 없이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애플은 최근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며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마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실망을 표현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매일 한국이나 방역 모범국의 확진자 수치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집단 확산이 재발생하고 있어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조치는 그 어떠한 악재보다 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서 각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은 엄청나다며 자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황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단지 방역 모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면에서 기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는 규모와 과정에 대해서 필리핀은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인 1000페소 약 24,000원가량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고 열대기후에 찌는 듯한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밀집되어 기다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공무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기초단체인 바랑가의 공무원 183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필리핀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교민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큰 곤란을 겪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약 80%의 인구는 창구 접수나 우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이 방법으로 연급 환급금을 지급하려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우편 업무이다 보니 누락 혹은 재발송의 문제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을 쓰냐고 묻는다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의 디지털 전산화율이 낮기 때문이고, 후생성 방식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전의 방식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막상 해외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되고 한국이 얼마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선진화되어 있는지